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트렌드인 뉴스 이경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이나 삼성처럼 큰 거대한 그런 기업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즘은 이 플랫폼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쨌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플랫폼을 타고 지역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에 있는 구멍가게조차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부티크 점포, 부티크 기업 뭐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티크 글로벌 기업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네,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 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7대 회장으로 맘스터치의 정현식 회장이 대표가 선출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일제히 이제 떴습니다. 그런데 이 맘스터치의 정현식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수석 부회장을 맡았는데, 그분이 주로 했던 일이 이제 글로벌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각국 이제 뭐 APFC라든지 WFC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글로벌 프랜차이즈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고 또 한국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세계 프랜차이즈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도 했었죠. 이 맘스터치는 어쨌든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 상장한 프랜차이즈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상장한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이고, 또 현재 성공을 거둔 이후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글로벌 위원장으로 활동했죠. 또 세계 프랜차이즈 대회를 유치했죠.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자체가 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프랜차이즈를 글로벌화 시키고 해외로 진출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쏟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현재 브랜드가 6,000개가 넘는데 이 6,000개 중에 거의 대부분은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들, 특히 이제 외식업의 비중이 70%가 넘는데요. 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멍가게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멍가게 혁신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작은 점포들이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의 힘을 얻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사업의 노하우라든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게 되면 이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사무실이 있는 가로수길 부근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에 있는 작은 점포인데 그 점포가 뭐 대만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서울로도 진출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점포가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은 굳이 뭐 이렇게 애플이나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커지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해외 진출, 부티크형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사 사장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외국인 모델들을 많이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그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한대요. 가장 오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K-팝 스타들, 그리고 뭐 도깨비 같이 해외에서 그 어떤 성공을 거둔 한국의 드라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뭐 김치도 너무 좋아하고 떡볶이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뭐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외국에 소개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외국에 들고 나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그 음식점들이 사실 이제 이런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에서 인맥을 만들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이 한국 음식이 이런 어떤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외국으로 알려지고 또 확산되고, 뭐 요즘 그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 남자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영국 남자 초창기부터 영국 남자를 뭐 영어도 공부할 겸 해가지고 봤는데요. 가장 재밌는 게 정말 그 한국 음식을 먹고 보이는 영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요. 우리나라는 음식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뻑가게 만드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7대 회장으로 우리 정현식 회장이 이제 선출이 되었고, 내년에는 세계 프랜차이즈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 이제 세계 프랜차이즈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는 아닙니다. 이미 2010년도에 또 세계 프랜차이즈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저도 세계 프랜차이즈 대회에 많이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후반까지 APFC라든지 WFC의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그 협회장이었던 이병옥 회장이라는 분이 또 협회장이었던 때가 있는데, 그분 때부터 또 김용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또 김간의 대표였던 그 김용만 회장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APFC, WFC 그리고 세계 박람회 이런 곳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입 활동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6대 회장이죠. 이번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장을 물러나는 박계영 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정현식 지금 대표처럼 글로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박계영 회장이 뭐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많이 활동을 안 했지만, 계속 이제 이분이 워낙 본인 일정의 한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한국 대표단의 글로벌 위원장을 맡아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접객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 대회에 나가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소개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APFC, WFC에 동시 가입하면서 세계 대회까지 유치하는 그런 쾌거를 2009년도인가요? 네, 그때 이제 그 쾌거를 이루었는데, 뭐 그 전날 당시에 이제 APFC 회장이 호주의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이 그 APFC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한국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하고 밤에 호텔의 그 바에서 정말 그 박기영 회장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노래 부르고 같이 술 한잔 하고, 그러면서 사실 로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하는 그런 활동도 했던 기억이 참 새롭게, 네, 그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알버트 콩이라고 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전문가인데, 이분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지지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계 프랜차이즈 대회가 2010년도에 열렸고, 그 2010년도 당시에 메리어트 호텔,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그 행사가 열렸는데, 야, 그 당시에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단들이 와서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하고 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해주잖아요. 환대를 정말 멋있게 해주고. 이분들이 한국을 이제 가입하는 걸 반대를 하다가 했던 분도 있었어요. 일부 국가에서. 근데 한국에 딱 와보니까 뭐 발전상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이 행사를 너무너무 잘 치러내고, 또 너무 환대가 정말 뛰어난 거예요. 다른 대회에서는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멋진 환대를 받고 가면서, 심지어 뭐 그리스 대표단 같은 분은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계속 그 세계 대회 때마다 그리스 대표단으로 오시더라고요. 이분은 막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갔고, 저도 이제 뭐 아르헨티나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을 우리나라 이제 절에 이제 투어도 좀 시켜드리고, 짧은 영어로 잘 안 되는 영어로 투어도 시켜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세계 각국의 이 프랜차이즈 대표단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좀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 흘렀고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3,000여 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무려 6,000개가 넘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많이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힘들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 가맹본사의 이익을 좀 축소를 했으라도 이 가맹 본사의 이익을 축소를 했으라도 가맹점을 좀 회생시켜라 라고 해서 이제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구멍가게가 글로벌한 부티크 기업이 되는 어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상위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글로벌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브랜드예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는 헐리우드 영화만큼 뛰어난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나라의 한 기업이 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부를 싹쓸이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또 이 확산되어 나가는 데서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젊은이들 중에 우리 방탄소년단 어제 이제 파이널 콘서트가 끝났는데, 예, 이런 걸 지켜보는 그 리액션 이제 비디오 같은 걸 보면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을 타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맛집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또 한국에 와 있는 또 외국의 젊은이들이 또 이런 업종들을 들고 나가고, 그래서 이런 한국의 맛을 느끼고 맛보고 한국을 친근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골목길에 있는 작은 구멍 가게들이 뭐 영국, 또 그리스,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로얄티도 받을 수 있는 부티크형의 글로벌 기업으로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특히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그 7대 회장이 이렇게 이제 글로벌에 관심이 많은 분이 회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 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정부하고 교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엑셀레이트를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워낙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어떤 한류 드라마라든지 한류 스타들의 덕분에 우리 한국이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글로벌에 관심이 많은 프랜차이즈 협회장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걸 보면서 한국의 구멍가게들이 글로벌 부티크 기업이 되는 어떤 그런 상상을 즐겁게 해보면서 우리 자영업자들 힘드시지만 그 힘든 거에 굴복하지 마시고 좀 힘을 내셔서 나만의 스페셜티한 그런 어떤 경쟁력과 차별성, 강점을 가지셔서 글로벌 부티크 기업이 되는 거 한번 제가 응원하고 또 함께 꿈을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분들의 성공 지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